되면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막 MRS, MRT 뭐 막 등장하게 되면 막 이게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산으로 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좀 먼저 쉽게 직관적으로 착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씩 쌓아 올라가시면 돼요. 가파르게 우아형하면 기회비용이 우아형 할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아형 할수록 이렇게 우아형 할수록 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책으로 2페이지 다시 봅시다. 자, 화살표를 보시면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거 이 안쪽에 있으면 거기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듯이 뭐 C, D, E 이거는 상관없는데 안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낭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XZ랑 YZ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하지 않고 네, 낭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G점 같이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G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가 주어지면 우리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 중에서 무찰보 곡선 같은 거예요. 어느 점을 선택하는 게 더 좋으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소비자의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자의 선호가 주어지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PPC의 어느 한 점이 최적 이렇게 됩니다. PPC의 한 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건 저 뒤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XZ가 빵이고요. YZ가 미사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사일 이렇게.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위에 A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B점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A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B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북한이 새벽에 또 미사일을 쐈대. 북한은 어떻게 빵을 좋아할까요? 미사일을 좋아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겠죠. 빵보다는 야 미사일을 좀 더 많이 해야지 우리의 생존과 이런 게 직결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길 선택할 거야. 우리 남한은 어떤 걸 선택해요? 우리는 미사일보다는 빵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점, 이게 다 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적이지만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사회 무찰보 곡선이라 해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사회 무찰보 곡선이라는 선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해가지고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요 점이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고요. 약간 우리 남한은 뭐 미사일보다는 빵이 더 좋다. 그럼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좀 가파른 사회 무차별 곡선을 또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건 뒤에 할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맛보기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A와 B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잘 몰라요. 다 효율적이니까. 그거는 여기 사회 무찰보 곡선이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했을 때 사회적인 최적 그거를 결정하게 돼요. 그건 저 뒤에서 할 겁니다. 거기 나와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회비용 한번 볼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설명하려고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개념 볼까요?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은 그냥 XZ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포기라는 말 잘 좀 체크하시죠.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최선의 활동. 그래서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next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ernative 중에서 최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살짝 볼게요. 여기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수업을 듣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을 잘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당신은 어떤 걸 선택했을 때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나한테 좋은 거는 수업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초이스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최선. first best예요, 최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돼. 근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동시에 하면 좀 이상하지. 수업 들으면서 잠잘 수도 있고, 수업 들으면서 영화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PPT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필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트북 갖다 놓고요. 이렇게 탁탁탁 워드 치면서 PPT 자료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태블릿으로 거기다 위에다 필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뭐 그렇긴 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좋긴 하죠. 그다음 노트북으로 또 녹음을 하는 거야. 이렇게 쫙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 보는. 그거 아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육학 거기 전공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생들 중에서 학점이 뭐 4.0 아주 높은 친구들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학점을 잘 받는가 그거를 한번 연구해서 공통 분모를 추려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EBS에서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노하우를 알게 되면 다 같이 쉽게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딱 했는데 아이고 이 결과가 별로 좀 이상해가지고 발표회가 뭐 해서 발표를 안 했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서울대 학생이 학점 좋은 애 다 모았더니 첫 번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녹음을 해. 녹음을 하고요. 필기를 다 전사하는 거 다. 농담까지도 중간에 웃긴 얘기하면 그것까지 다. 그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 완전히 그 수업이 딱 파노라마식으로 다 있잖아. 안 되면 이게 다시 들으면서 그러면서 시험 때가 되면 그거를 좀 압축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또 그걸 압축해서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서 A뿔 이렇게 받는 거야. 오히려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다각도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학점이 한 3.0 이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뭐 생각을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교육 방식이 너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어떤 뭐 그렇게 정해진 룰에 입각하는 거는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손흥민 생각해봐. 창의적인 축구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매 순간 지겹게 브리킥 슛하는 거부터 앞에서 슛하는 거 이거 골프 선수 창의적인 골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정해진 골프 공이 있으면 이거를 기계적으로 스윙을 무한 반복하는 거야.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류현진도 마찬가지야. 커브를 이렇게 던진다 하면은 그걸 그냥 이렇게 자기가 수백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되게 지루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탁 배이게 되면 손흥민 같은 경우에 그게 딱 배이면 실전에서는 뭐 그 상황이 딱 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되는데 그 순간 함성서부터 막 들리는 상황에서 이 순간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 순간 머릿속으로 알파고 같이 생각해서 최적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반사적으로 이렇게 볼 갖다 댔더니 골 들어가면 그때 이제 스타가 되고 똥볼 차면 욕 뒤지기 먹는 거고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잘 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아셨죠? 그게 된 다음에 뭐 창의적인 생각은 좀 더 그 다음.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뭐 근데 이제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수업 들으면서 뒤에서 보면 이제 카톡이라든가 무슨 영화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잠자는 거랑 서로 배타적이에요. 잠자면서 밥 먹거나 잠자면서 영화 꿈속에서 영화 보면 영화 보는 거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못한다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선택했으면 이거요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있잖아. 제가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아까운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세컨 베스트죠. 차선이에요. 차선. 전체 중에서는 차선책이지만 전체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것도 기회비용으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그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들 가운데 최선의 활동을 우리가 기회비용. 2번에 보시면 선택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은 그 생산 가능 곡선으로 하면 개념은 알겠는데 PPC가 우하향한다. 네, 그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평이면 어떻게 된다? 네, 기회비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우하형 하는데 또 하나 봅시다. 거기 보시면 2번. 자, 거기 3번으로 돼 있는데,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밑줄 하나 치시죠. 생산 가능 곡선이 그 우하형 하는데요. 우하형은 형태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가로로 묶으시고요. 오목 동그라미 치세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 이렇게요. 자, 여기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가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습니다. 옆에다 하나 위에 거 보고 뭐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PPC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제를 하나씩 추가시킨다 합시다. 하나씩 추가적으로 증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짜가 없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y제를 포기해야 되겠죠. 이만큼. 자, x제를 한 단위 증가시켜요. 그때 y제를 포기해야 되고요.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그에 따른 x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보니까 x제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하는데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점차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치러야 하는 대가가 커진다.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해서 체증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다 한번 볼게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은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책에 넣을까 했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안 넣은 거예요. 그냥 기본 개념이고요. 기회비용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수능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나오니까 경작에선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그냥 인트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x제 하나 얻는데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비율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아이고 비가 올래나. x랑 y제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x를 하나 얻는데 포기하려는 y제가 처음에는 크다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일반적입니까 하면은 체감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요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등량곡선이 우하형해요. 셋 다 우하형해. 그러니까 전부 다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하형하는 형태를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이 체증, 일정, 체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보면 체증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뭔가 이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아무 얘기 안 하면 거기 원점에서라고 제가 가로로 쳐달라고 그랬죠. 눈을 원점에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봐서요. 이게 오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오목볼록 아니고 얘는 볼록한 거죠. 원점에서 봤을 때. 밖에서 보면 이게 오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할 때도 할 건데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이쪽에서 보면은 볼록 렌즈고 이쪽에서 보면은 오목 렌즈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록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는 요것처럼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PPC가 원점에 대해서 빠져요. 원점이라는 말은 나중에 대해 오목하다, 오목하면 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잘 체크하시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늘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PPC가 우하형한다? 그럼 기회비용이 있다라는 거지. 체증이냐, 체감이냐, 이거는 볼록이냐, 오목까지 가야 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하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합니다. 예, 약간 스텝이, 얘가 스텝 1이면 이건 스텝 2, 그 다음 가는 거. 우하형 하는데,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우하형 하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